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주안역 뒷골목,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그저 동네 사람들이 가볍게 술 한잔 하러 오는 작은 식당. 하지만 이 식당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 주인 김서연. 올해 44. 맑고 단정한 얼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긴 머리,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웃음. 시간이 비껴간 것처럼 여전히 젊어 보이는 동안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매력은 단순히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아래로 드러나는 균형 잡힌 풍만한 몸선,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안을 바쁘게 오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글래머러스한 체형은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화려하다기보다는 청순하고 단정한 느낌. 하지만 동시에 성숙한 여성이 가진 은은한 매력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글래머 식당 여주인 서연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인천 주안역 뒷골목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거리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술집들의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골목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기운 섞인 목소리가 퍼집니다. 그 골목 한쪽, 크지 않은 작은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간판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연식당. 테이블도 많지 않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와 벽에 붙어 있는 작은 메뉴판. 하지만 이 식당은 밤이 되면 유난히 손님들이 많습니다. 음식도 정갈하고 맛있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식당의 주인 김서연입니다. 서연은 올해 44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의 나이를 믿지 않습니다. 맑고 단정한 얼굴 때문입니다.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웃음. 화려한 미인은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눈길이 가는 편안하고 청순한 분위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손님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30대 아니에요? 서연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매력은 얼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연은 성숙한 여성 특유의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허리를 묶은 앞치마 차림, 그 단정한 옷차림 속에서도 풍만한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앞치마 끈으로 묶인 허리는 단정하게 잘록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위로 이어지는 성숙한 몸선은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주방과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갈 때마다 앞치마 아래로 이어지는 몸선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인지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 중 특히 중년 남성들은 자주 시선을 멈추곤 합니다. 서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옷차림을 단정하게 합니다. 조금 넉넉한 블라우스, 앞치마를 단단히 묶은 차림. 하지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몸선이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손님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잔을 채워주자. 손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옆에 앉은 사람이
장난스럽게 말을 보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는 거지.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서연도 웃습니다. 아이 참 술이나 맛있게 드세요.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또 시작이네. 그냥 조용히 드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이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말들은 흔하게 듣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편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술이 많이 들어간 손님들은 점점 말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사장님, 남편 없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서연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합니다. 술 많이 드셨어요. 손님은 웃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옆자리에서 또 말합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면 인기 많겠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빈 접시를 치우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면서 숨을 한번 고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게도 둘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서연아, 힘들면 내가 다 할게. 하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가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 밝게 웃습니다. 손님들에게 싫은 내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게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덜컥 익숙한 얼굴이 들어옵니다. 최만식, 거의 매일 오는 손님입니다. 이미 얼굴이 붉습니다. 오늘도 술을 마신 상태입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큽니다. 서연은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다시 웃습니다. 오셨어요. 최만식은 익숙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쁘네. 서연은 짧게 웃습니다. 술 먼저 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자꾸 따라옵니다. 서연이 주방으로 돌아가도 시선이 느껴집니다.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오늘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식당 안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이 작은 식당을 지켜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당이 거의 비어갈 때쯤 서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주안역 골목의 술집들도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식당 안에도 손님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 몇 개와 치워지지 않은 안주 접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손님은 단 한 명, 최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붉어져 있었고 눈도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이제 가게 마감해야 합니다. 최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목소리가 느렸습니다. 내일 또 오시면 되니까요. 서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싫어요? 서연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최만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나오면 피하는 것 같던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테이블 위 빈 병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식의 손이 갑자기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의 몸이 순간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 놓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보는데 정 좀 들어야지. 서연은 몸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소나기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밤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서워. 어떡하지? 여기 아무도 없는데. 놔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오히려 더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겁을 먹어요? 농담인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조용한 표정, 단단한 눈빛. 그는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한 듯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가게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만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너. 남자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팔을 잡고 있던 최만식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아, 아파.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잠시 후 최만식은 욕을 하며 가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리고 가게 안에는 조용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서러움,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연이 조금 진정되자 그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게 운영하시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 닫고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차분한 얼굴,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조심스러운 태도.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앞으로 자신의 삶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식당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연에게도,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말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도움을 준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진우는 가끔 식당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저녁. 서연 식당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오는 순간이 서연에게는 이상하게도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어느 날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십니까? 덕분에요. 그의 말투는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았고 가벼운 농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진우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하네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서연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 이 사람 기다리고 있었네. 그날 이후 서연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조금 더 정리했습니다. 옷도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 블라우스, 앞치마를 묶었을 때 몸선이 더 단정하게 보이는 옷. 서연은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서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순간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셨어요. 네. 진우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서연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진우의 시선이 잠깐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진우가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눈치챘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점점 더 진우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안을 오갈 때도 진우가 어디 앉아 있는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시선을 들고 있을 때면 괜히 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서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묶인 허리선이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문받은 술을 들고 진우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소주 하나 더 드릴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연은 테이블 위에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을 채우기 위해 살짝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느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잠깐 멈춘 것을 말입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뛰었습니다. 지금 본 거야?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우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 그날 밤 서연은 주방에서 혼자 잠깐 웃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을 설레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조금씩 더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에게 말을 더 걸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요즘 날씨 춥죠? 가끔은 작은 안주를 서비스로 내주기도 했습니다. 진우는 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새로 저장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서연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괜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진우가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시계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 그 안에 있는 이름 하나, 박진우. 서연은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진우는 늘 다정했습니다. 배려도 깊었습니다. 서연이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더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은 가게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지도 몰라. 그 생각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편하지만 몸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44. 하지만 여전히 젊어 보이는 얼굴,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성숙한 몸선.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 여자지? 그 말이 조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보내는 거야?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편한 잠옷 차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몸선이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거 보내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메시지 창에는 박진우 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은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저 진우 씨 좋아해요. 메시지를 보내기 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과 메시지가 함께 전송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 진짜 보냈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3분.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박진우.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서연 씨.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이 조용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박진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네.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제가 먼저 말 못했는지 아세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서연 씨 힘들까봐였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네요. 왜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진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긴 외로움 속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인천 주안역 뒷골목 작은 식당을 홀로 지키며 살아가던 김서연. 손님들의 무례한 시선과 말들 속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위험한 순간에 나타난 한 남자 박진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서연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용히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